아니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뭐 경제도 미국, 안보도 미국, 뭐 그래가지고 거의 미국의 푸들이나 욕까지 먹었잖아 중국 애들한테. 근데 막 갖다 덤비는 말들이 막 나오면서 국방 얘기를 연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뿐이 아니라 안보까지 연결시키면서 자주국방 얘기를 한국에서 한 번 했었고 어제 뉴욕 증시 가서 또 떠들었는데 미군이 나가도 한국은 전 세계 국방력 5위다. 이건 뭐 나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한 가지 짚었으면 그럼 국방력 1위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2위가 러시아, 3위 중국, 4위가 일본이야. 우리가 5위라 해봐야 여기서 꼴등이고 북한은 등수가 관계가 없어요. 걔들은 핵무기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5위 하면 뭐 할 거냐고. 근데 그걸 자랑한다는 얘기는 이거 봐라. 그리고 이제 아예 대놓고 지금 이 전시작 조건을 이제 가져오겠다고 뭐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미국하고 들이받고 한미동맹을 깨겠다는 얘기 아니냐. 뭐 그렇게 이해되지 않겠어요? 이거? 아니,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세계 5등의 군사 강국이고, 우리가 자주 국방이 되는 나라의 수준이라면, 그러면 지금 당장 미국 나가라 그러면 되잖아. 왜 미국한테 우리가 주둔비를 주고 미국을 두느냐고. 역대 정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역대 정부에서 왜 뒀느냐면, 나는 주한미군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니, 미국이 없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미군이 없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해서 말씀마다 좌파에 주장하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국방 안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자주국방을 할 능력이 안 돼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집단 안보를 하느냐, 나토를 중심으로 집단 안보를 하느냐. 그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국방비를 예산의 3%가 안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 2점 몇 프로를 쓰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성비란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국방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고 없애는 거야. 이게 다른 나라를 국방을 튼튼해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자원을 빼들어올 수 있다면 이것도 투자의 개념이지만 이거는 그냥 1년에 쓰고 없애는 거야.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안 넣는 게 내가 1년에 한 200만 원 가까이 넣는데 안 넣는 게 제일 좋듯이 이것도 국방비를 안 쓰고 그 돈을 다른 데 돌리면 제일 좋아. 과학 예산에 투자하고 다른 데 창의적인 예술에 투자해가 돈 벌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국방을 지키지 않으면 한 방에 나라가 거들나가고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그거기 때문에 국방비 투자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미군이 빠지고 나면 제가 봤을 땐 적어도 현재 이 국방비를 65조 원 정도 쓰는데 이 65조 원의 2배 수준을 적어도 10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그래야지 주한미군의 역할을 절반 정도는 채울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미사일을 갖고 있고 좋은 탱크를 갖고 있으면 뭐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북한이 움직이는 걸 봐야 선제적으로 대량 힐체인으로 보복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핵무기든 뭐든 우리한테 못 때리게 할 건데 그 판단을 보는 능력을 우리가 미국만큼 할 수 있냐는 거야. 그거는 포탄을 100만 발, 200만 발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 10,000발, 10만 발이 서울에 때려가지고 불바가 돼버리면 우리가 북한에 때려가지고 북한을 점령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아니 애초에 그 전시작 정권 전환의 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미국 수준의 정보력을 갖췄을 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요 노무현 때나 문재인 때나 지금 마찬가지인데 전시작권 달라 그러면 당장 가져가라 그래. 무조건 가져가라 그런다. 우리가 갖고 있을 얘기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조건도 안 따져 조건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도가 나오는 게 전시작 정권 전환에 전제가 충족됐다고 합의했다 이러는 건데 이제 미국이 안 따지면 가져가라 그러나니까 지금 상황이. 근데 전시작 조건 처음 얘기했었던 노무현 때하고 달라진 거는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갖췄다고 주장했어. 충분히 북한 체제를 유지할 정도의 핵무기를 갖췄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핵을 쏘는 과정에서 미국은 이거 그거잖아요. 우리 그 한미연합작전 하면은 핵무기를 쏘기 전에 미리 간파해가지고 스마트 미사일이나 테스트레이킹 보내가지고 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그 능력이 돼요 지금 한국들이. 안 되지. 안 돼.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핵무기 쏘기 전에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이거를. 우리가 그게 없는데 뭘 자주국방이며 전시작전권이며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냐. 김정은이는 지만 죽지 않으면 자기 인민 다 죽여도 신경 안 쓸 놈이거든.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 지금 지하 빵카 500m를 파놨대잖아요. 우리가 벙커버스터 미국이 갖고 있는 거는 60m 정도 땅을 파고들가 터지고 한국은 한 100m 정도 간다는데 현무5가
그러니까 우리 뭐 전문가들은 그 지역을 5발을 계속 연달아 맞춰가지고 구멍을 계속 뚫어가지고 들어간다는데 사실 김정은이가 그러면 그 500m 밑에 계속 숨어 있겠나? 자리를 또 안 옮기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겠냐고. 그 와중에 우리가 5발 때려가지고 그걸 김정은이가 있는 벙커 버스트를 뚫을 동안 걔들은 핵무기를 몇 발 쏠 거야.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없이. 아니, 좌파들이 늘 주장한 게 그거잖아. 북한에다가 지금 무인기 한번, 그것도 북한 애들이 서울 상공을 용산 대통령실까지 휘젓고 다닌 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한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보냈다고 여적죄로 지금 처벌한다고 하는 놈들인데 지금 그 상황을 보고 난 진짜 분노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누가 하겠냐고 우리가 침공을 당하면 그런 상황인데 얘들이 늘 평화 얘기했는데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지들이 주장하는 평화에 대한 상태가 현저하게 무너지고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곳곳에서 우리의 인명피해 재산상의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난 뒤에 전쟁이 종결될 건데 거기에 대한 북한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 유혹을 제공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한 말도 안 하냐고. 과거에 자기들이 했는 말하고 못 쓰면 되잖아 이거는. 압도적인 무력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 하더라도 미군의 그 전력을 얹어서 압도적인 무력으로 아예 도발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군이 빠지고 나면 한번 도발해볼까 이럴 거 아니야. 이게 나는요, 이 한국의 이제 그 소파 조약 자체에는 한국을 누가 침범했을 때 자동 개입 조항은 없는데 나는 이게 교묘하게 전시작 정권을 미군이 갖게 되다 보니까 전쟁이 터지면은 한미 정상들이 전시작권을 넘깁니다. 그러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을 쳤을 때는 어느 순간에 전시작권 미국 넘어가 버리면은 미국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도 한국을 칠 엄두를 못 내는 건데 나는 만약에 미군이 빠지면요, 나 제일 빨리 한국을 칠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 독도를 점령했을 때 우리 해군이 안 될걸요? 그거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아니 중국 애들은 또 한국에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제 북한은 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제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일본이 해군력을 동원해서 해군력이 붙으면 우리가 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본이 독도에 상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탄도미사일이 많잖아요. 미사일로 독도를 갖다가 쑥대밭에 만들기 때문에 그 상륙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독도 문제는 일본이 계속 저렇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고 얘기하는 게 무력으로 자기들도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도 해상에서 일본을 해군력으로 현재까지는 못 이기지만 일본은 그 현재 공식적으로는 탄도미사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 자국을 방어적으로만 할 수 있지 방위군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 무기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독도를 도발할 건 없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설령 핵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 미군이 주둔을 하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안보의 수준과 우리가 미군이 떠난 상태 핵을 가졌을 때의 안보의 수준을 따져보면 미군이 주둔하는 게 우리가 비용적으로나 또 실질적인 전쟁 억제력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높다. 한국이 핵을 하나 가졌다고 하더라도 막말로 따져봅시다. 중국하고 핵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인데 사우스코리아가. 그러면 우리가 100발 쏘고 중국이 100발을 맞았다 칩시다 서로 간에. 그럼 우리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고 중국은 그래도 타격은 크지만 그게 완전히 초토화되지는 않는다는 게 땅덩어리가 국력이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중국군이 못 건드리는 게 미군이 여기에 버티고 있으니까 중국이 도발을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서해 쪽으로도 가끔 도발을 하지만 미군이 빠지는 순간 대놓고 도발할 거라고. 나는 그게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북한만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북한하고는 평화롭게 된다 그러는데 아니 일본, 러시아, 중국은 영원히 한국하고 안 쳐들어오냐 미군이 빠졌을 때. 그리고 예전에 소영길 대표는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금 볼 때는 액수가 껌값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국 돈으로 10조를 해달라. 주한미군 지금 우리 주둔비를 1조 한 4천억 내고 있는데 이거 10조를 내려고 그랬을 때 이거 낼 바에야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하고 핵무기 개발하자. 그런 고민 감정이 있었지. 근데 나는 지금 그러면 이재명 정권은 그러면은 미군 철수했을 때 핵무기를 개발할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들 주장하고 다르잖아. 본인들이 핵 개발은 늘 자체 핵무장을 보수 정권에서 얘기를 했고 보수 정당에서 얘기했지. 그 이재명 정부, 진보 정부에서는 늘
핵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냐? 그 보복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한테 자동차 협상 때문에 보복당하는 것보다 핵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순간 받아야 될 보복이 훨씬 더 강할 거다. 자동차는 지금 현재 미국 한 나라에만 우리가 보복을 당하지만 만약에 핵을 가지려고 하면 유럽 시장이고 뭐고 다 막히거든. 중국, 러시아고 뭐고 우리 편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국가가 이 상태로 우리가 이 경제가 한 10년, 20년 뒤로 퇴보하는 하나는 있더라도 파키스탄이 그랬잖아요. 그러더라도 이거는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 북한 공산정권의 이 치하로 들어가서 우리가 노예가 될 수는 없다. 이 심정으로 개발하는 전 국민들이 합의해가지고 개발하지 않는 한 사실 핵 개발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할 수 있으면 다 했지, 딴 나라도. 자, 그 핵 개발도 안 하고 주한미군 나가라 그러고 지금 거의 공식화돼서 전시적 정권은 아예 지금 환수에 지금 거의 합의가 끝났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지금 우리 질문이 나온 게 전작권 환수하면 미군이 전부 빠지는 건가요? 그 노무현 때 나왔던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생겼냐면 북한 핵이 사실상 거의 완성됐다는 전제로 지금 다 판을 짜서요. 최근에 그 이재명 정권은 빠졌는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미 합동훈련할 때는 모두가 이제 북한 핵 도발에 대한 전제로 이제 작전을 짜고요. 한국도 이제 그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쏜 다음에 대응하면 끝나는 거고 핵 쏘기 전에 가서 때려야 되는 이 훈련을 하고 않겠습니까? 근데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가져간다고 치면은 북한이 핵을 쏘는 움직임을 미리 간파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가 없는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해야지.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합니까? 그러면은 북한 핵 도발에 대해서 그냥 얻어맞을 수밖에 없잖아, 미군 입장에서. 그럼 나가야지, 어떡합니까? 나가야지. 이쪽이 해주질 못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7월 달에 미 상원에서 이건 있었어요. 지금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함부로 이 대통령이 못하는 거 한 번 있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전시작전권도 이제 안 된다. 전시작전권도 의회 심사를 통해서 결정한다. 그냥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니, 전시작전권이란 게 예를 들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한국군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 뭐, 여기까지 괜찮지만, 미군 전력을 사용하면서 그 작전권을 우리 한국 정부가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못 사는 나라를 도와줬는데, 그 나라에다가 우리가 군인을 보냈는데, 그 나라에서, 야, 그 작전권을 우리가 가지겠다. 처음에 우리가 그 망해가는 나라를 우리가 엄청나게 가서 이 돈과 인력을 써서 피를 흘려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나라를 지켜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작전권을 갖다 바치면서 여기 주둔해주고 우리를 지휘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살만하다고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 얘기하면 다 찾아갔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찾아갔으면 이제 니들은 니들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말레이시아는 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칩시다. 근데 갑자기 너가 군대의 지휘권을 우리가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용납할 수 있냐고. 이게 아무리 야근 놈이라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미군이 그 부대를 지휘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하는 거는 미군 전 세계를 상대로 사막, 뭐 북극, 뭐 뜨거운데 더운데 뭐 낮에 밤에 모든 작전을 다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쌓인 데이터와 축적된 그 경험이 엄청난데 그걸 우리한테 나눠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역량이 이만큼 세계 5등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미국이 보고 다 주면 우리가 쓰겠다면 미국이 그걸 하겠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답답한 게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나토를 봅시다. 나토에 정말 그 프랑스든 영국이든 뭐 군사 강국들이에요. 그 전시작전권 누가 갖고 있냐? 미국 갖고 있어요. 나토. 그리고 일본 전시작전권이요? 이거는 주일 미군도 아니고 하와이에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갖고 있어요. 그건 아예 미국 본토에서 지휘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본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줏대가 없고 이재명 대통령 편대로 굴종적이어서 대통령을 넘기냐. 이게 노무현 때 한번 논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노무현 때는 핵무기가 고도화되기 전이었다 그러는데 이제 핵무기가 완성됐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 군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트럼프 그때 백악관에 불려가가지고 유럽 정상들이 그 마치 학생처럼 트럼프는 선생님처럼 훈계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배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 핵 보유국도 프랑스 영국도 있고 하는데 그 앉아가지고 듣고 앉았겠냐. 그리고 이번에 유엔에서
얼마나 그 트럼프가 각국 정상들 모아놓고 막 온갖 진짜 폭언, 깡패 짓을 다 했잖아요. 그런데도 찍소리 안 하고 다 듣고 앉았는 이유가 145개국 동당이 트럼프가 그래. 가서 듣고 있었다는 그 사람들은 뭐 자존심이 없어. 내가 봤을 땐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가장 그 미국 트럼프한테 대항하면서 자주적으로 정치하는 게 이 그 발언하고 하는 게 누구냐면 북한이야. 북한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그 베네수엘라도 천하의 베네수엘라도 협상은 하겠다 그러잖아. 우리가 저항도 하지만 협상한다 그러잖아. 지금 마두로는 지금 바짝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마두로 자리를 위협하는 거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어? 트럼프가 그 환영 만찬할 때 딴 데 가가지고 반 트럼프 인사들 불러놓고 따로 모임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고 싶은 얘기 속 시원하게 자기들 대통령이 나는 그 반중 집회한다고 그걸 갖다가 언론에 대고 깽판이란 말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은 참 이 거센 게 그거 만약에 윤석열이나 뭐 이런 대통령이 이쪽 분들이 얘기했으면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진보 진영에서 저렇게 무시간 맨날 술만 처먹는다고 뭐 이랬을 건데 사실 따져보면 자기들이 그때 당시에 미국 가가 정말 머리 숙이면서 피스메이커 하시면 나는 페이스메이커 한다 그러고 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그 무도한 자의 그 스타일을 많이 공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너무 잘했다 그랬잖아. 너무 잘했다 했는데 불과 2달 사이에 3,500불 진실이 밝혀지니까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미국 뭐 꼭 있어야 되는 국종이란 표현을 하고 막 이렇게 저항을 하는 게 여러분 그런데도 좌파란 극렬 지지층들은 그 당시에도 만세고 지금도 만세고 나는 그 사람들의 줏대는 뭐냐는 거야. 진짜 좌파라 그러면 꾸준히 한결같이 반미를 해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진짜 극우라 그러면 한결같이 빨갱이 그러고 그 사람들 빨갱이 얘기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안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너무 과하다 생각되지만 정말 만나보면 그분들은 나라가 빨갱이한테 넘어간다는 그 우려를 갖고 있어. 그 우려가. 그 마음은 방식과 그 다음에 이론은 나는 그 옳다고 인정은 안 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성은 내가 느껴져. 근데 좌파들은 도대체 진정성이 뭐야? 카멜레온이야 내가 봤을 때는.